준결승전 첫 번째 대국입니다. 박종훈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이고요. 남은 준결승 한 판은 신진서 선수와 이지연 선수입니다. 백이 젖히자 흑이 다시 한번 젖힌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끊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박정환 구단 생각이고요. 지금 흑이 노리는 것은 여기를 끊고 아주 묘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를 끊고 빵따냄을 백이 피하기 위해 나갈 때 여기를 끊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 백이 아주 피곤한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를 단수 쳐도 여기를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아래쪽 두 점을 포기해야 되고 이쪽으로 좌측으로 이제 단수를 치면 역시 같은 형태가 되네요.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이번에 위쪽 두 점을 포기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럼 결국 따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 형태니까 여기 반격을 가하기가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자, 지금 한 템포 늦췄기 때문에 흑도 약점을 지키기가 편해졌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쪽 부분을 어떻게 지키느냐인데요. 여기 호구 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백이 여기 젖히는 것을 다음 호구 자세로 만듦과 동시에 이제 여기 끊는 것을 좀 방비하는 것인데 여기를 호구 치기 위해서는 백이 끊었을 때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밀하게 수익기 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나서 백이 재차 이런 데 나왔을 때 흑의 입장에서도 좀 피곤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본다면 흑은 이제 안쪽에서 호구 치는 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 마늘 모여. 지금 여기를 둔 것은 백이 이쪽 약점을 지키면 뭐 그렇게 둘 리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키면 호구 쳤을 때 아까랑은 달리 이제 여기 끊는 수가 확 약해져 있고 네, 좀 보완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냈는데요. 일단 백이 받고 안 받겠죠. 네. 지금 이제 여기 찝는 것도 백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있기보다는 뭐 받고 이쪽 싶진 않은데요. 끊거나 그런 게 떠오릅니다.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호구 쳐서 지켜도 어차피 이제 젖히고 나중에 이런 데 들여다보거나 이런 데 급소 당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중앙 쪽에 한 점을 내주고 좀 더 근거를 확보하는 쪽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정훈 선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두 선수 시간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고 네. 이 정도까지 시간 사용에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거의 못 오랜만이네요. 봤는데요. 예. 피저 방식에서 시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조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역시 중앙 경영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박정환 구단 생각이 여기 끊으면 이쪽 몇 번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데 밀어서 네 좁히고 이런 데 가고 하면은 여기 어느 정도 지입은 불어나지만 이 정도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사활이 약간 변수는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결국 박정훈 3단이 여기에 큰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을 막는 수도 두고 여기 끊는 거 두고 싶은 데가 참 많아요. 여기 끊는 거 두고 이게 네.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되면 흑이 여기 손이 돌아오긴 합니다.
다시 뒤로 막아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쉬워지긴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여기 먹여치는 걸 당하면 이게 이제 집으로 되느냐 이걸 계산을 해봐야죠. 이런 작전과 또 하나가 이제 여기를 끊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흑이 여기를 받으면 이 흑돌 공격에 올인하고 흑이 여기를 받으면 그때 끊으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엿보는 작전이 있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박정환 구단 여기를 뒀을 때에는 이수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좌측 백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좀 깊이 있게 봐야겠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 돌을 손 뺄 수 있다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작전들이 가능합니다. 찝어서 받아요. 약간 속수 느낌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쌍립되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둔다는 기분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어서 흑 형태는 좀 괜찮아지는데요. 네. 이제 뭐 젖히는 수는 필연이죠. 네. 아까는 흑이 둔 다음에 호구 치는 수였지만 이제는 흑이 둔 다음에 여기를 빠져서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젖히는 수는 필연입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타겟을 생각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장면에서 백이 이쪽 부분을 좀 어설프게 지키고 결국 다른 곳으로 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늘어서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끊고 노렸을 때 백이 이 부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 중앙 쪽을 보면 따고 이렇게 되어 있는 백도 다 자충에 채워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양이 썩 좋지 않습니다. 네. 그냥 늘어서 그래도 쉽게 들어주네요. 두는데요. 자, 일단 급소 한 번은 맞겠죠. 이쪽이 형태가 좀 좋지는 않은데요. 특히 중앙을 지금 두면 백이 이렇게 끊어서 두는 게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뭔가 흐름이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기를 끊고 백이 이런 데를 젖혀서 지키면 따고 이을 때 이런 데를 밀어서 중앙 쪽의 두터움을 아예 없애는 건데요. 네. 여기 끊는 게 워낙 모양이 안 좋아서요. 이런 식으로 흑이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로는 집으로 좀 손해를 보고 아까 보여드린 그 변화가 백돌이 여기에 오고 다음에 여기를 젖힌다면 여기 건너붙이는 걸 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실리로는 손실이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백돌을 끊어갖고 흑돌을 좀 두텁게 만들고 나서 중앙 타겟을 한다면 역시나 이 확정가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확연히 앞서 있으니까요. 네. 그런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좀 장구가 길어지네요. 아주 어려운 이 타겟 장면에서도 손이 비교적 빨리 나왔던 박정환 네. 구단인데요. 지금 박정훈 3단이 이런 데를 별 고민 없이 빠르게 선택하는 것만 봐도 지금의 흐름이 상대의 돌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둑의 흐름이 괜찮을 때는 이런 수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고 공격은 뭐 뒤로 미루는 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두는 수를 모양이 좋지 않음에도 빠르게 착점한다는 것은 형세를 좀 비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중앙 쪽에 봉쇄하는 쪽을 뒷맛을 없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양이 이런 데 두고 이런 데를 붙여나가면 실제로도 백돌이 다 자충 형태이기 때문에 뭐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활용할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수는 흑의 입장에서 약간 염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미는 걸 이제 선수로 하고 이쪽 부분을 쉽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끊어가면요. 앞서 백이 두고 싶었던 중앙과 하변 이쪽 막는 것, 이쪽 막는 것이야 뭐 원래 둘 수 있는 자리였지만 네. 결국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흐름을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흑이 중앙 한 칸 띄어져 있는 것이 좀 쓸데없는 곳에 가 있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끊는 게 여기를 꼬부리고 싶어서 즉 끊는 수를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지어지면 한번 쉽게 정리하고 나서 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서로의 경계선을 그어간다면 이렇게 되고 먹여쳐서 백돌 잡고요. 이 상태 정도일 것 같습니다. 백집이 한 75는 나고요. 근데 실점 더 강하게 두네요. 지금 뭐 적당히 타협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네. 박정훈 3단. 흑이 대략 80, 75대 80이면 뭐 집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제 흑선이고 이쪽을 먼저 둔다면 네. 약간 백이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정말 쉽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이 붙여왔다는 것은 여기에서의 전투가 한바탕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뭔가 바르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8강 때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저런 걸 잘 사용하지 않고요. 중국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예전에 네. 보면 이제 배국 중에 어떤 향을 맡아서 좀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던가 뭐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호랑이 연고를 바르기도 했고요. 네, 그것을 이제 관자놀이 부분에 바르면 눈이 살짝 따가우면서 좀 잠이 깨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어서요. 집중력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믿는 선수들은 그걸 사용을 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사실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중국 선수들도 예전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요즘 어린 선수들 많이 사용 안 합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의 대국 경험이 많은 박정환 구단이 뭐 어쩌면 팬에게 선물을 받았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걸 보면서 저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해서 저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 말하는 사이 이제 초읽기 들어가는데요. 일곱, 여덟. 자, 붙였다면 이어서 차단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두 칸 사이를 가르고 나가겠다는 건데요. 이런데 밀어서 아까 타협되는 그림을 보여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가운데 여기를 뭔가 노리고 있고요. 여기 젖혀서 끊어간다면
여기를 두고 여섯, 늘 때 일곱, 여덟, 이런 데 늘고 오히려 끊어요. 지금 어떻게 돼도 베개 형태가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데요. 네. 지금 여기를 단수 치면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이 4점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보면서 더 강하게 끊어갔습니다. 네, 빠르게 착점 나오죠. 여기를 뒀을 때 빵따냄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빵따냄을 주고 여기를 두는 것은 130초 남았습니다. 여차하면 흙이 이런 데 가르고 오. 이렇게 가도 여기 전체가 위험하다면 이거는 100이 더 떨리는 진행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늘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늘어갔을 때는 단수 치고 10초. 여기를 두고 하나, 둘, 셋. 네, 일단 빵따냄은 줄 수 없었고요. 이렇게 흐름 타면서 밖으로 나오고 대신에 100은 여길 끊고 단수 치고 뭐 이런 그림 예상되거든요. 일단 중앙은 초토화되었고 요석을 잡고 나서 재차 이제 공격에 기대는 100의 입장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변화가 박정환 구단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화이고요. 그보다 더 좋은 수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아니라면 글쎄요. 딱히 뭐 다른 수는 많이 떠오르지 않는 게 네. 100이 지금 마음 먹으면 여기 먹여쳐서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치면 흙이 또 받아야 되고 100이 따내는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흙이 지금 타이밍이 아니면 이 한 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지금 타이밍에 어딘가 단수를 쳐서 활용을 해야 한다면 이쪽 단수는 모양이 조금 이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단수를 쳐서 아까처럼 흐름을 타는 게 일감입니다. 네. 아니면 단수를 반대로 치는 건 좀 그럴까요? 네, 네. 아, 단수 치고 반대쪽에서요. 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여기를 이런 단수는 원래는 치고 싶지 않은데요. 이 단수를 안 쳐놨다가 이런 데 먹여침 당하면 한 점이 잡히는 순간 오히려 여기를 받아야 될 수가 네. 있어서 그럼 지금 뭐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어서 흐름이 되고요. 먹여쳐서 끊어지고 네. 뭔가 이쪽 단수 치는 게 흐름상은 네, 맞는데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손이 멈춘 것도 일단 그 양쪽 단수를 놓고 좀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한 번 더 볼까요?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둘 때 단수를 치고 있고 먹여치는 게 까다로운데요. 네, 좀 껄끄럽습니다. 따내면 끊어서 이쪽 받으면 늘고 이런데 한 칸 뛰어나오는 게 이제 여기 따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약점이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자칫 잘못했다가는 전체가 휘청휘청 합니다. 이제 100이 올인 작전이라면 뭐 이런 데 찝어놓고 나서 진짜 잡으러 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이것이 좀 더 일감에 가까웠었는데요.
지금 장면에서도 백이 뭐 올인으로 간다면 먼저 먹여쳐서 이 단수를 좀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백이 이런 데를 두는 것은 여기 막는 선수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악수이긴 합니다. 지금 장면에서 정말 두고 싶지는 않긴 한데요. 아니면 흙이 이어줄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를 둘 때 그냥 이 뒤로요? 네. 아, 그러고 다시 이쪽 활용이요? 네. 지금 뭐 어떻게 두더라도 이쪽 돌파했을 때에는 여기 막는 쪽으로 선수 활용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그냥 이렇게 되고 두고 재차 추격하고 여기에는 허용을 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형태라면 아까 형태와는 달리 중앙 쪽에서 최소 흙이 마음만 먹으면 한 집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뭐 이런 데 건너붙인 걸 통해서 한 집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잡히는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변화가 유력할 것 같은데 박정훈 구단이 깊게 생각을 하네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선택이 어려운 장면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쪽이에요. 101번. 일단 제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단수 쳤습니다. 그냥 이었어요. 그냥 이어요. 일단 단수 치고 싶은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제 먹여쳤을 네, 때 먹여치면 어떡하죠? 101분 남았습니다. 아까 이제 단수를 미리 쳐둔 이유가 여기를 먹여쳤을 때 흙이 뒤로 있고 백이 따냈을 때 이쪽이 이제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여기가 거의 없다는 뜻일까요? 일단 뭔가 박정훈 구단이 유리한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좀 비틀었습니다. 지금 중앙 쪽에 흙이 단수 치는 것과 백이 느는 것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네. 이것을 누가 두느냐도 참 중요해지겠습니다. 자, 역시 먹여치죠. 네. 여기서 이제 뭐 박정훈 구단의 저수를 모르고 이렇게 뒀을 리는 없으니까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일단 땄고요. 자, 백이 끝낸 것은 선수 활용할 수 있겠고, 자, 이렇게 잡는다면 이제 우변에 선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박정훈 구단이 약간 상대 올인으로 맞받아친 느낌인 것이 여기 두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백이 여기 막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네. 기분이 좋고 지금 중앙도 다 터져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쪽 부근에 흑돌을 살릴 수 있느냐 이게 승부가 될 텐데요. 지금 자연스럽게 여기 돌이 오게끔 만들면서 지금 두고 있고 근데 백도 네. 자세가 좋은데요. 백이 자세가 좋죠. 이제 여기를 단수 쳐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형태가 뭐 거의 흡사합니다. 백이 여기 이으면 지금 여기 받아야 약점이 돼요.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는 모양은 쏙 유쾌하진 않은데요. 네. 일단 백의 자랑은 폐 부분을 공짜로 하나 잡아낼 수 있다는 것. 근데 저는 지금 흐름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박정환 구단이 두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이쪽 치는 것보다 이쪽 치는 게 압도적으로 좋아 보였거든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요. 근데 박정환 구단이 지금 반대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의외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네. 있고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진짜 여기서 어떻게 하죠?
여기를 따네요. 뭐 어떻게 보면 여기 약점을 지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을 백이 받으라고 하는 좀 깔끔하게 두는 의미도 있는데요. 백이 지킨 다음에 살겠다는 뜻이겠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처음 모양과 비교했을 때는 백이 잘 막아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쪽 부분에서의 접전은 백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네, 찝는 수 나왔습니다. 끊는 것을 없애는 수법이지만 흑도를 강력하게 공격할 때는 저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좌변에 한 번 더 손질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일단 이쪽 부분 막아야 받겠죠? 되나요? 네, 이쪽 부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분이 남았습니다. 흑이 여기 단수를 선수하고 이쪽으로 빠져나왔을 때 뭐 이 교환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패를 백이 따낼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약점을 커버하면서 바깥쪽 봉쇄하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따내서 계속 여기 끊는 것을 노리네요. 네. 그러면서 흑이 나오는 것에 또 대비한 수이기도 하고요. 바둑이 한방 싸움이 됐습니다. 이제는 박정훈 3단이 중앙 쪽을 건드리다가 여기 흑돌이 왔기 때문에 여기 막는 것도 선수가 안 되고 여기를 찝어서 여기 끊는 것도 약해졌고 지금 여러모로 이 중앙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국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인입니다. 박정환 구단도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두고 있어요. 박종훈 선수도 정말 어려웠던 장면들의 연속이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할만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네. 지금 꽤 할만한 그런 한방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이 많이 두터워진 거 아닌가요? 꽤 위기인데요. 아니면 좌악이 백돌이 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도 여기 느는 수를 통해서 바깥쪽에 백의 그 약점을 좀 노리면서 이제 타개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데 늘면 백이 어느 쪽으로 있더라도 지금 여기를 늘면 이쪽을 잇고 이제 끊는 걸 하면 이 상태에서 이 좌변 쪽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 받았을 때 흑이 여기 찝는 걸 선수를 하고 뭐 여기 단수 이 자충을 이용해서 바깥쪽을 뭔가를 시도하는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젖히고 뭔가를 할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네요. 이런데 끊어가면 당장 끊는 게 불가하니까요. 네. 만약 이쪽마저 아무것도 없다면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돌입니다. 박종환 구단의 머릿속이 좀 궁금해지네요. 이 단수 손이 잘못 나간 거 아니죠? 제가 평생에 딱 한 번 이쪽을 두려고 했는데 두고 나서 보니까 반대쪽이었던 적이 있는데요. 설마 그런 거 아니겠죠? 예전에 20년 전에 입단 대회에서 그 입단 대회 본선에서 제가 박영훈 구단한테 한번 수익기를 마치고 이쪽 끊으면 결정타다라고 하고 딱 뒀는데 반대쪽. 네, 반대쪽을 끄는 그 기억이 있는데요. 좀 그런 거 의심할 정도의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입니다. 어떤 생각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백에게 여기 먹여치는 수를 유도해서 여기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처럼 여기 막히는 걸 선수 안 당하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기 안전이 더 우선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동안 벌어놓은 실리도 많았는데요. 네. 박정환 선수가
지금 이렇게 시간 사용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그만큼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후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흐름이고요. 중앙으로. 자, 어떻게 본다면 흙 모양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백이 강한 곳에 가까이 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박정환 구단 여기 따내는 반격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와서 여기 이으면 이 5점 당장은 안 받고 아마 안에서 타기하러 갈 거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흙이 여기를 따내서 반격을 가했을 때 네, 이쪽 부분에 약간 약점과 이 중앙 쪽, 이쪽을 좀 양쪽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가 나왔고요. 타겟이긴 한데 좀 공격적인 타겟의 수고 자신의 약점도 노출을 시키면서 상대 약점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한 수가 궁금해지네요. 지금 출 키면 안 보이는데요. 이었습니다. 귀여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변화가 좀 신경이 쓰여서 일단 이었는데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한 선택을 하지를 못했고요. 대신 흙이 안쪽에서 살리는 데에는 그래도 이 교환은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지금도 한눈에 여기를 두면 확실히 살았다 이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데 한 칸 띄는 게 모양이지만 뭐 이런 데만 붙이더라도 지금 모양 자체가 그렇게 궁도가 넓지 않기 때문에 한 수로 100%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런 데로 공격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박종훈 선수가 처음에 좌변 쪽에 눈목자로 달렸던 수가 드디어 좀 말을 하네요. 네. 이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될진 몰랐는데 그래도 박종훈 선수가 잘 참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자의 자리를 잡아야겠는데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요? 글쎄요. 이런 데 가는 것도 찌르고 날짜 당하면 그렇게 근거가 뭐 완벽하다 보이지 않고요. 보통 모양은 이제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중앙 쪽이 두텁다 보니까 백이 이런 데까지 돌진해 오는 것을 수익기를 해보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여기를 뒀을 때 이쪽 부분이 이제 어떻게 막히는지 이것도 느낌은 근데 느낌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네요. 이렇게 됐을 때는 흙이 막고 나서 다음에 여기 오히려 백도를 끊어가는 반격을 노렸을 때 여기서 누가 선수로 처리가 되느냐 이제 그걸 바라봐야 되는 싸움입니다. 제 생각에 박정환 선수 머릿속에 지금 이수나 뭐 이수 이런 걸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초반의 여유는 완전 사라졌습니다. 네. 이거 잡히면 뭐 랭킹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봐도 끝이에요. 돌 걷어야 됩니다. 박종훈 선수 또 일을 내나요? 시종일관 흙이 압도하던 바둑인데 뭐 인공지능 형태 분석 일단 제쳐두고요. 시종일관 압도하던 바둑인데 이쪽 단수를 안 친 것과 그 전 타이밍에 너무 이제 버텨간 것 그런 게 약간의 위험함을 초래했고 박종훈 3단 지금은 뭔가 한 방만 견뎌내면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 네.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쪽으로 130초 남았습니다. 일단 공격하는 수법은 눈에 확 들어오긴 네. 하는데요. 이 수에 대해서 박정환 구단이 어떤 사는 묘책을 생각하고 있을지요. 백은 일감으로 이제 이렇게 날짜를 두거나 여기 붙이는 게 일감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여갔습니다. 흙이 막으면 여길 늘면서
흙이 모양 좋지 않습니다. 네. 집 형태가 바로 무너지는데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쪽의 반격까지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간 겁니다. 지금 여기 백돌이 아직은 전부 완벽하진 않아서요. 지금 그쪽을 조금 노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낼지. 정말 이럴 때는 시간이 많은 게 참 말을 하네요. 승부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대로 박종훈 3단이 20몇 분이 남아있고 박정환 구단이 마치 30초 초읽기처럼 착수를 해야 한다면 이건 뭐 글쎄요. 덤으로 환산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집은 주고 사고 싶은 정도의 장면입니다. 흙이 지금 좌측으로 벌리는 건 어떨까요? 여기를요. 근데 중앙 쪽을 늘어서 가면 일단 여기 붙여 끊어지는 단점과 여러 가지를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아니면 중앙 쪽으로도 이런 데를 밀고 받을 때 이런 데 찝어서 끊어가는 이런 형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안에서 뭔가 그냥 살 수는 없고 뭐 이쪽 끊어가는 이 백도를 노리는 걸 이용해서 이제 타겟을 그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그려본다면 흙은 이제 여기를 두는 것도 선수가 되고 다음에 이제 젖혀 있고 늘어가면 네. 여기 백돌이 못 살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안쪽에서의 삶을 확보하는 그런 수익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꾹 눌러갑니다. 틀어막네요. 확실히 이쪽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막상 근거가 확보될 것 같은 형태이기도 하네요. 당장 흙의 한 집을 없애고 싶은데 약점이 보이네요. 사실 그냥 살려고만 한다면 이미 살긴 살았습니다. 다음 붙였을 때 이제 여기 치받는 게 있으니까요. 네. 여기 한 집에 여기 한 집 사는 것은 어렵진 않네요. 8, 9. 역시 산다면 이대국은 흙이 유리한 상태로 이어지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 쪽에서 꽤 두텀을 얻고 5점 끊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악수 교환들 그런 게 있어서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너무 심하게 두면서 꽤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는 흙 대마의 탄력이 있네요. 어쩌면 제가 아까 완착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도 박정환 구단은 실전처럼 돼도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실전의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이쪽으로 있게 만들었다면 이 교환만으로도 손해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이었을 때가 이제 흙이 여기 젖히는 게 있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데요. 네. 지금 손해는 일단 없고 여기서 플러스로 추가해서 더 강하게 몰아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 강하게 둔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데를 젖혀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어가는 게 있어서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제 백이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넘어갔을 때는 흙은 이런 데를 선수해서 이렇게 끊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이 한 점과 이쪽을 어떻게 연관지어서 공략해 가느냐 이런 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대신에 약간 이런 수법이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 백이 중간 타이밍에 이런 데 치중 가면 괜히 흙이 끊어가서 돌이 자충이 채워지니까 약간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법이 통한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단순 타개가 아니라 역습을 통해서 뭐 결정타를 날릴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네.
위험했던 순간을 맞이한 줄 알았으나 역시 박정환 구단의 타겟 솜씨는 알아줘야겠습니다. 자, 박종훈 선수도 공격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겠고요. 공격의 박종훈 선수, 타계의 박정환 선수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한방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흑도를 타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를 치받았어요. 늘고 이은이가 여기를 치받았습니다. 네. 여기 둔 다음에 이제 젖히고 이렇게 두는 게 생각나지 그냥 치받는 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 치받았어요. 130초 남았습니다. 방금 전 타이밍에 여기를 둔 수로 늘어갔다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호구쳐 살았을 때 백돌이 여기에 공배가 안 채워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찝었을 때 있고 여기 붙이는 게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살게 되고요. 지금처럼 됐을 때는 여기를 하나 선수 교환을 기분 좋게 한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보다 훨씬 흙이 잘 살았기 때문에 박종훈 선수가 좀 괴로워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여기 찝어도 이을 것 같아요. 여기 붙이는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틀어 막는 게 선수라면 혹은 뭐 미는 게 선수라면 좀 뒤로 가야 한다면 여기서 흙이 한 집만 내면 되겠네요. 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0초. 지금 여기 느는 것까지 선수고 이쪽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쉽게 한 집은 납니다. 5, 6, 7, 8. 자, 그래서 바로 붙이는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큰 차이는 없긴 없는데요. 흙이 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아까 여기 찝은 수는 없이 반대쪽 찝는 편이 조금 좋긴 한데 네. 그게 뭐 대마 사활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중앙 부근에 한 집이 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여기 두고 여기 둘 때 밀어 간다거나 그럼 있고 날일작하고 차단하고 이런 데 붙이거나 뭐 늘거나 이 정도로 쉽게 타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붙인 수의 의도는 일단은 여기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한 점을 잡는다면 그 과정에서 여기 단수를 칠 수 있어서 여기 끊는 것까지 이렇게 된다면 정말 환상적으로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고민에 빠졌는데요. 이 자체로 사는 것은 어렵진 않은데 그 타개하는 과정에서 백돌이 이런 데 오면 이런 데 막히는 걸 당하기 때문에 어떤 게 최선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는 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 한 점을 잡지 않더라도 쉽게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이제 우아기 쪽에 집을 좀 형성을 해야겠는데 우변에 막는 걸 선수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네. 아까 상황에서는 백이 여기도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중앙도 좀 더 두텁고 무엇보다도 흑돌이 여기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끊어가는 것을 봤었는데요. 네. 그것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중앙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이쪽 부분의 뒷맛도 달라집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끊는 걸 노릴 수는 있는데요. 박정호 구단 그냥 이거 잡을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잡아도 제가 볼 때는 흑이 좋습니다. 일단 여기 하나 내려섰기 때문에 잡고 쉽게 진행을 시켜도 흑승이 유력합니다. 전체적인 공격을 보면 이렇게 돼도 흑의 성공이기 때문에요. 뭔가 이제 실전 심리상 흔히 하는 말로 잡을 맛은 안 나죠. 뭔가 너무 당하는 느낌이 나서요. 백의 부침수가 그것을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다음에 큰 자리 이제 여기가 한 28집 정도 되는 자리이고요. 한번 잡았다고 보고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을 살리면 자체로는 여기 집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득인데 과정에서 약간 이쪽이 당한다면 또 큰 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끊는 게 이제 선수인지 아닌지가 조금 애매하네요. 자체로는 끊을 때 이으면 살아 있습니다. 더 들어올 수가 없죠. 네. 아, 그럼 혹시 여기서 먼저 끊는 수가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끊고 지금 여기서 이어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잡혔고요. 그냥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그냥 쉽게 보겠습니다. 또 흑이 이게 큰 불만이 없는 게 막상 여기 끊는 게 사라지네요. 네, 중앙 5점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흑은 정말 최소한으로 했을 때 50집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는 꽤 발전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 8집 정도만 쳤을 때 그 정도가 납니다. 혹시 그냥 잡네요. 네. 그리고 100집은 백이 여기를 제외하고 한 30집 정도거든요. 그럼 아까 개가로는 흑이 먼저 두고 여기서 100집을 한 15집 정도로 제한시키면 바둑은 미세한데요. 흑이 먼저 둔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하변에서도 오히려 흑집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요. 일단 백이 그냥 끊었는데요. 아, 그냥 끊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상기 큰 거 아닌가요? 우상기도 크고요. 근데 또 막상 또 이렇게 활용하고 여기 끊는 것도 남아있다라고 친다면 여기도 뭐 가치는 꽤 네.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끊어서 좀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는 있네요. 받을지 손을 뺄지요. 네. 어려운 문제를 넘겼습니다. 바둑은 확실히 박정환 구단이 좋습니다. 네. 우상기 28집짜리가 눈에 들어오고요. 실천도 그냥 어차피 지키네요. 여기를 지키는 게 이쪽 부분 끊는 것을 없애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어차피 지켰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계산해 봤던 그림이니까요. 뭐 흐름은 변한 게 없고 박정환 구단이 좋습니다. 101분 남았습니다.
뭐 가장 무난한 진행이라면 여기를 살고 그 다음에 흙이 여기를 걸치고 이렇게 진행되면 여기에 흙집도 늘어나는데 100은 여기에 흙집을 빼고도 15집 이상 내야 된다면 이미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상 쪽이 28집 자리이긴 한데 뭔가 변화의 여지를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는 여기 끊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사는 쪽 두네요. 일단 집으로 반상 최대의 자리를 그냥 선택을 네. 했고요. 다른 것은 좀 불확실했기 때문에 확실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제 박정원 구단이 우하 쪽을 어떻게 갈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아,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아, 그렇죠. 지금 방금 전 상황에서 3-3을 들어가는 것은 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변화가 여기를 2단 젖히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석대로 흘러갔을 때 지금의 배석 상황에서는 흙이 좋지가 않아요. 원래 뒷문이 터져 있는데 이 정석대로 진행되는 것은 흙이 좀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붙이는 수를 선택했고 이쪽으로 막아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아까 형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일곱, 여덟. 흙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변에 백집이 생기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래야 뒷문을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박정환 구단이 승세인데요. 지금 여기를 막고 쉽게 예상되는 그림대로 흘러갔을 때 둘,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정말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되고 딱 한 칸 띄고 이러면 여기를 빼고 나서 115집을 낼 수가 없는 게 자체로 흙집과 백집이 비슷합니다. 이런 너무 환상적으로 흙이 잘 됐고 흑승이 유력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딱히 다른 선택이 보이지도 않고요. 10초. 하나,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바둑이 단순해졌네요. 치는 게 큰 자리인가요? 아예 이쪽은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젖혀 이으려는 생각일까요? 아, 하나만 젖혀도 의미네요. 그렇다는 뜻은 백이 반대로 빠지는 게 싫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는데요.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빠지는 게 그렇게 싫지도 않은 것 같아요. 빠지면 여기 잡으면 제가 흙이라면 이거는 미소 지으면서 그냥 여기 당해줄 것 같은데요. 여기가 가치가 꽤 있으니까요. 다음에 이을 때도 기분 좋고요. 그냥 어차피 뭐 손해도 없고 확실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 교환을 해두고 밀어갔습니다. 보통 이제 끝내기 상으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이도스 이제 늘어가는 게 여기를 잡는 자세보다는 다음에 비막 끝내기를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 미리 젖혀두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이 지금 참 답답한 것이 우변의 집을 많이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우변에서 하변의 흙 모양을 빼고 대략 아까 제가 계산에 한 이 정도까지 넣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의 흙집을 빼고 15집을 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우변을 막는 것과 그리고 하변을 막아가는 것 두 개
다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어렵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백이 여기를 막으면 흙이 여기를 젖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내려서는 것이 항상 흙이 걸리기 때문에 젖히는 순간 이쪽을 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한 칸을 뛸 때 밀고 밀어가면 이건 역시도 집이 꽉 눌려가지고 별로 나질 않았습니다. 네. 7, 8, 막는 게 돼요? 지금은 뭐 안 돼도 막아야 되고 재밌는 게 우상 쪽 형태가 똑같이 됐네요. 네. 마치 백이 여기 돌이 있는데 3, 3을 들어가서 초반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 형태가 동일해졌습니다. 이게 아예 다른 형태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지금 사실 진짜 흙이 어떻게 해도 되긴 하는데요. 박정호 구단이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젖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끊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굳이 여기를 안 노리고 이렇게 끊는 걸 노리더라도 맛보기 하면 바둑은 꽤 흙이 여유가 있습니다. 101분 남았습니다. 지금 형태에서 백이 여기를 지킬 기분은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게 또 자체로 워낙 크니까요. 약점도 많고요. 네, 여기 이제 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막는 게 선수성이죠. 네요. 네, 여기 단수를 백이 두는 순간 중앙 끊어지는 단점마저 생기기 네. 때문에 지금 큰 자리고요. 뭐 어떻게 할 곳이 없다는 게 남았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불운합니다. 여기가 딱 사니까 더 이상 뭘 해볼 때가 많이 보이진 않네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디일까요? 지금 이쪽 아니면 여기 끊어 잡는 수가 유력합니다. 아홉, 일단 연장책이네요. 백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차피 먼저 둬도 집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 끊어 잡는 수가 유력할 것 같고요. 뭐 여기 끝낸 걸로 승부를 걸어오면 그거는 백이 뭐 피할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승부로 가고 뭐 유리한 흙이 그냥 이쪽 끊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10초 하나, 그것으로 또 일단 정리를 하겠고요. 네, 넷, 한칸 뛰는 자체도 커 보이네요. 일곱, 이런 식으로 대고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지켜요? 그쪽이 커요? 그쪽은 다음에 다시 한번 끊는 게 크다는 걸까요? 근데 그쪽은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흙이. 여기 껴붙이는 거 어떻게 견디죠? 남았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것과 이쪽 껴붙이는 거 맛보기여서 이건 흙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돼도 어차피 백은 좀 힘든 바둑이긴 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저희가 개가를 해봤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이 형태가 좀 나았을 것 같고요. 셋, 이렇게 해서 한 칸 뛰면 다섯,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이쪽 부분 어딘가를 가는 그런 진행으로 여덟, 아홉, 계산을 한번 해보죠. 130초 남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일단 최대한 넓힙니다. 네. 백이 젖히는 것에 비해서 좀 흐름을 덜 준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한 칸 비껴서 두었고요. 방금 전에 이제 백이 여기 잡았다고 보고 지금 형태는 워낙 개가가 정리가 안 돼서 어렵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것보다 백이 조금 더 나은 형태라고 생각했던 그쪽으로 개가를 해봤는데 뭐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반면 10집 정도? 반면 9집, 10집 그 정도는 흙이 확실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그보다도 차이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일단 좌변 붙일 때가 괴로워요. 네. 이게 지금 여기를 백이 그냥 간단하게 여기 지켰을 때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지키고 여기 뭐 이런 데 붙이는 건 노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되고 정리를 했을 때 여기 한 칸 띄는 것도 있고요. 이 집이 아까 백이 여기 한 점을 잡고 끊고 한 칸 띄는 것보다 백집이 적게 납니다. 흙집은 비슷해요. 아까 한 점 잡았을 때나 여기 이은 거랑 집이 큰 차이가 없는데 백집이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백이 이쪽 끝낸 수를 선택했을 때 반면 9집, 10집 뭐 그런 차이라면 지금은 그보단 조금 더 차이가 벌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흙은 우변에 뛰어나오는 것이 바로 보이는데 네. 하변 쪽을 좀 정리하고 갈 생각일까요? 여기를 일단 어떻게 건드릴지를 좀 보네요. 여기를 젖혀도 백이 이렇게 한 칸 띄어야 되는 네. 형태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끊는 것은 앞서 보여드린 그 뒷맛으로 인해서 귀에서 크게 수가 나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이렇게 두면 띄려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데 치받아도 이렇게 늘어야 되고요. 뭐 이 정도 교환하고 한 칸 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뭔가를 시도를 한다면 이런 데를 두고 이제 뭐 여기를 2단 젖혀서 시도를 할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약점을 좀 노리는 거죠. 지금 한 점을 잡는 것은 이쪽 끊는 게 선수가 되면서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양쪽 잡히는 게 맛보기가 되면서 수가 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치받고 젖히고 젖히면 백은 여기를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 정도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띄는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흙은 그냥 한 칸을 띄든 하나만 치받고 한 칸을 띄든 뭐 치받은 다음에 다음 여기까지 전부 교환하든 모든 게 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형태가 가장 깔끔할지를 고민합니다. 결국 우변에 손이 돌아와야 하지만 먼저 둘지 하변을 정리할지
일단 네, 집안 쪽으로 손이 가고요. 느는 한 추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젖히는 수를 선택할지 한 칸 띄는 수를 선택할지는 좀 고민이 되네요. 네. 만약에 젖혀서 다 받아주기만 한다면 아껴둘 필요도 없겠죠. 네, 손해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젖혔을 때 백이 여기 틀어맞거나 뭐 그런 게 계산이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좀 판단은 어렵습니다. 네. 중앙 대마가 위험했었는데 깔끔하게 타개를 보여준 박정환 선수입니다. 박종훈 선수의 공격도 정말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역시 젖히는 수를 결행했고 이어서 한 번 더 젖히겠죠? 네, 하나 젖혔기 때문에 한 번 더 젖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여기 젖혀도 그 젖힌 쪽에 한 점을 백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이제 와서 여기를 두는 것도 여기로 끊어서 이쪽을 끊어서 두었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측이 난리가 납니다. 네. 뭐 어떻게 뭐 터져 나오는 홍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력한 변화 중에 하나가 여기를 젖히고 늘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쌍방 깔끔하게 정리되는 정도로 쉽게 정리되는 걸로 봤을 때 근데 여기 이을 때 도대체 백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백이 여길 둬야 되나요? 참 어느 쪽을 두더라도 반대쪽이 너무 아픕니다. 이것도 또 여기 끊고 이으면 수가 나네요. 그러네요. 네, 맛이 너무 나빠서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할까요? 찔러주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밀어 올리고 이 정도로 한번 개가를 해보죠. 아, 그냥 늘어요? 이거는 반면 열집이 좀 두터운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열집이 조금 넘는 차이로 흙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네. 그냥 늘었어요. 늘었다는 것은 여기를 허용을 하더라도 이쪽과 그냥 맛보기 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가 정말 너무나 큰 자리이긴 한데 여기를 하나 꼬부림으로 해서 여기 끊는 게 선수가 되고 이쪽 노릴 때 좀 더 통렬한 맛은 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아까 제가 살펴봤던 그림대로 갔을 때 이렇게 되고 여기 있고 이런 진행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선택을 달리하긴 했는데 뭐 크게 승패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집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넣은 것은 일단 자신의 집을 확보하면서 좀 깔끔한 형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를 늘었고요. 그것은 박정환 구단이 지금 우세를 남았습니다. 정말 확신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박종훈 3단이 참 두고 싶은 데는 많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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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변까지요. 두고 싶은 데는 많은데 다 둘 수가 없어요. 5, 6, 7, 8, 9. 그렇게 정리를 해두는 게 어떨까요? 일단 여기 지금 박종훈 선수가 생각하는 게 여기 당했을 때 여기 끊어지는 거 선수 당하는 게 좀 아프다고 보고 일단 이 형태가 나온다면 끊어지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 찝어서 이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네. 비슷한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뭐 큰 의미 없는 교환입니다. 화변 흙집도 정말 많이 났네요. 네. 130초 남았습니다. 막으면 여기 너무 아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 어쩔 수 없이 그쪽인가요? 이번에 여기 이으면 어떡하죠? 막으면 지금 여기 끊어서 아예 다 끊어질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되죠? 지금 한 칸 띄면 됩니까? 이건 100이 되네요. 근데 이것도 아니네요. 또 여기 찌르고 이렇게 단수 쳐서 수를 늘리고 상변을 돌파하면 그런 것도 있겠네요. 수가 나네요. 자, 하지만 우변도 아프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는 100이 손이 돌아와서 형태는 깔끔해졌는데요. 여기까지 밀어주네요. 일단 받아달라는 건데 여기 뒷맛이 있다면 여기가 확실히 크거든요. 여기 끊는 네. 게 통렬하다면 거의 뭐 선수 10집은 되는 느낌입니다. 정말 박종훈 선수가 원하는 대로 다 됐을 대로 한번 개가를 해보죠. 이렇게 두고 여기 나중에 이제 이 정도로 처리가 되고 네.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한 칸 띄는 걸로 교환을 하고 중앙은 흙도 나올 수 있겠고요. 네. 생각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집이 그렇게 크게 나지도 않습니다. 역시 중앙이 좀 그래요. 네, 집이 많이 안 나요. 네. 여기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상태로 놓고 개가해보면 뭐 거의 바둑은 끝났습니다. 100집을 세어보면요. 여기가 41집이고요. 42, 43, 54, 66집이 났습니다. 흙은 9, 10, 11, 12, 13, 14, 15 여기까지 49, 50, 53, 54, 64, 66, 68, 70, 72, 74집이 납니다. 아까 66집이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거기다 흑선이죠. 여기서 흑선이면은 지금 여기를 안 두어서 100이 원하는 대로 일단 끝내기가 흐름이 된다면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네. 방금 계산에 반면 8집의 흑선인데요. 이 정도라면 흑이 이기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를 흑이 선택하면 그보단 차이가 좀 더 날 것 같고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끝내기에서 신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산하는데 여기 하나 샜는지 안 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한 점을 따냈죠. 네. 그럼 다시 세어보겠습니다. 아까 9에
열, 열하나, 열셋, 열다섯. 네, 역시 스물. 끊어서 진행이 됐고요. 여기까지 49, 쉰, 쉰하나, 쉰둘, 쉰셋, 쉰넷, 쉰다섯이면 65에 67, 70, 75 샜네요. 네. 그럼 75면 안 샜네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차이가 조금 더 나네요. 반면 9집의 흑선입니다. 네. 그리고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 사실 좀 기술 들어갈 곳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까 집 모양에서는 이렇게 다 교환이 되고 나서 샜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집 모양을 여기를 두고 이렇게 된다고 셌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100이 걸리라고 셌어요. 네. 근데 한 템포 빠르게 이런 데 밀고 들어가면 사실 100이 이렇게 치받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쪽에 뒷맛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네. 먼저 하나 하고 늘게 만들고 아까처럼 여기 교환하고 이렇게 해도 여기가 한 2집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저런 거를 최선을 다하면 대략 반면 10집 정도 선에서 국면이 마무리 지어질 것 같습니다. 정환 선수 끝내기 때 가장 신중한데요. 네. 이것이 연승의 원동력일까요? 최근 한국 바둑계를 보면 정말 랭킹 1위 신진서 선수와 랭킹 2위 박정환 선수만을 위해서 한국 바둑계가 존재하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박정환 지질 선수는 않아요. 네. 박정환 선수는 14연승 그리고 신진서 선수는 18연승인데 뭐 다른 선수들은 뭐 해야 되나 싶습니다. 이런 기세가 이제 세계대회까지 이어진다면 좀 더 바둑팬 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두 기사의 이런 기세는 좀 올 시즌 전망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믿음이 가요. 자, 고민 끝에 입구자 선택했고요. 1분 남았습니다. 입구자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단 약간 변화는 생기겠습니다. 백이 이쪽 부분을 막으면 이렇게 막기에는 뒷맛이 좀 나쁘고요. 변화는 생길 것 같습니다. 백이 그렇다면 이제 이쪽을 막아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아까 흙집을 여기를 5집을 셌는데 그런 것은 사라지면서 이제 중앙 집 모양은 완전히 다 깨지고 네. 좀 변화는 생깁니다. 130초 남았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계산이 워낙 그냥 간명해서요. 여기 두고 한 칸 뛰는 게 제일 쉬워 보였는데요. 이렇게 두었다면 백이 치바 이렇게 마늘모 붙여도 이쪽 찌르는 거 활용해서 대충 끝내기 하면 비슷하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뭐 지금도 박정환 구단은 이수를 선택이 이상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네요.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경계선은 서로 무너지면서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까 중앙이 여기 한 집을 포함해서 한 10집이 났다고 쳤을 때 그리고 흙이 여기가 5집이 났을 때 거기를 두나요? 그럼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흙의 입장에서 어려운 수 두지 말고 그냥 여기 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받는 것은 여기 끊는 게 선수라면 형태가 이건 그냥 수가 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두고 끊어가면 양쪽이 맞보기라서 수가 났습니다. 네. 어차피 이쪽을 당해도 여기 마늘모가 크다는 뜻일 것 같고요. 여기를 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진행대로 갔을 때 바둑은 흙의 필승입니다. 쳐요.
늘어서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인데요. 그렇네요. 여기가 아까 저희가 계산을 위해서 미리 이 교환을 시켜놓고 했다가 여기가 조금 달랐는데요. 지금 붙이는 게 더 정확하네요. 여기서는 제가 아까 계산한 것보다 흙이 조금 득을 보는데 여기서는 또 백이 조금 득을 보겠네요. 흙도 늘어서 쭉 빠져나오고 싶지만 흙 모양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길 나오면 뭐 이쪽 끼우는 게 있는데요. 그냥 쉽게 뒀을 때는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이렇게 끼워가면 이게 끊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환격이기 때문에 여기를 따낼 수가 없고요. 이쪽을 따낼 때 이쪽을 이어서 괜히 늘었다가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흙은 어떨까요? 찝을까요? 일단 찝어서 간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 두고 이것도 아까 제 계산으로는 흙이 이기긴 이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중앙이 아까 10집이 났을 때 반면 9집의 흑선이었죠. 근데 네. 지금은 둘, 넷, 여섯, 여덟, 11집이 났습니다. 그럼 반면 8집의 흑선으로 뒤바뀝니다. 그럼 아까보단 차이는 조금 줄어들 텐데요. 그래도 흑선 끝내기라면 여기 붙이고 나서 이런 데 갖다 붙이고 젖히고 이쪽 내려서면 이거는 흙이 이길 것 같습니다. 박정훈보다 많이 신중한데요. 네. 제가 뭘 잘못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신중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 좀 집 차이가 크진 않지만 승리 자체는 굉장히 좀 확실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변화할 곳이 거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더 크게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데요. 판까지 뭔가 한 집이라도 더 득보려는 그런 생각일지 좀 궁금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그 전에 선택한 여기를 느는 수나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또 여기를 아무것도 잊지도 않고 처리하는 것만 봐도 바둑이 꽤 우세하다고 미세하지 않게 확실히 이겼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끝내기를 선택한 것인데 그 후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서 찝으면 백이 늘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비집고 들어가서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틀어막고 여기를 두는 것을 이제 엿보는 그런 거에 대한 수익기를 좀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네. 여기 끊어가면 늘면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어서 당장 여기와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 백이 끊는 걸 노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원 선수 무슨 수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한 방에 끝내려는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항상 흙이 늘고 나서 이렇게 밀어가고 이렇게 끊으면 엄청난 자충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뭔가를 노려서 여기서 끝장을 내는 이런 걸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쉽게 끝내기 들어갔을 때 한 밤에 8, 9집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밤에 8, 9집 정도는 흙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를 더욱 노리고 있습니다.
두 집 반 승리 같은데요. 아까 여기 찝고 밀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내게 했을 때 두 집 반일 것 같은데요. 붙여서 붙이고 여기 내려서는 끝내기 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박정환 구단이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개가로 끝내기보다는 지금 이쪽에서 수읽기로 뭔가 끝낼 것을 찾는 것 같아요. 맞죠? 아까 전에 그렇게 계산하면 167이 되고요. 여기서 한 집 늘어나니까 67이고 여기가 흙이 꼬부리면서 되면 10집에 흑 5분 남았습니다. 맞는데요. 여기 꼬부리는 순간 반면 9집이 되는 게 맞는데요. 그 이후에는 큰 끝내기가 단 한 개도 없을 네. 정도로. 없어요. 단순합니다. 네. 8, 9집이 아니라 여기가 커서 9집, 10집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집 반이나 3집 반을 이기는데 그 쉬운 길로 가서 2집 반, 3집 반 승리를 놔두고 지금 여기서 한 10분째 장고를 하고 있는 게 박정환 구단 머릿속의 생각이 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글쎄요. 변화의 여지가 아예 0.1%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찝으면 늘고 밀면 안 낼 수가 없고요. 여기 두면 안 낼 수가 없고. 네, 안 낼 수가 없고요. 여기 두면 어차피 뭐 내려서고 나서 여기 찌르면 됩니다. 그럼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조금 더 득보려면 백이 뒷맛은 나쁜데 그게 뒷맛을 안 노렸을 때 이렇게 하면 약간 득일 수는 있습니다. 이러고 젖혀 있는 거 노리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인정해주고 여기 붙여서 이렇게 끝내기 되고 여기 되고 여기 내려서면요. 여기 젖혀 있고 네. 그래서 끝나거든요. 일단 실전은 뭔가 시도합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끝내기 할 게 없어요. 지금 중앙이 나중에 이제 여기 흙이 젖히면 여기 끊고 붙이면 수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서는 이제 세 집짜리 그러네요. 마지막 큰 끝내기인데 네. 그 상태로 보고 여기 찌르고 여기 뭐 먹여쳐서 한 점 따내고 하면 제 생각에 9집 내지 10집이 그냥 100%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장구 끝에 여기를 끊었어요. 끊었습니다. 일단 백은 여기 단수치는 한 수이고요. 네. 백이 다르게 변화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 여기를 젖히고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두는 순간에 여기를 살려 나오는 것과 여기를 단수치고 틀어막는 게 맛보기가 돼서 백이 곤란합니다. 6, 7, 8, 9. 네, 저렇게 단수 칠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서 뭘 보여주려는 생각일까요? 저요. 130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 끝낸 것만 안 되면 괜찮은 건데, 자, 끊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일단 미는 걸 미는 건 선수죠. 네. 내려서는 게 있기 때문에 밑으로 미는 걸 봐서 선수가 되고요. 이러고 이제 백이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 상태에서 지금 뭐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데 젖힐 생각일까요? 5, 젖힐 때 끊으면 수는 납니다. 여기를 두고 있고 이렇게 늘어서 수가 납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130초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백이 여기를 받았을 때 그냥 이게 젖힐 때 집으로 괜찮다는 걸까요? 이제 이쪽을 막으면 10초.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득이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고 단수 치고 5, 6, 있고 7, 글쎄 이게 득인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중앙 쪽만 보면 한 집 줄었습니다. 근데 흙이 여기 5집이 확실히 나던 데가 지금 그렇게 안 나니까요. 이렇게 되면 흙은 득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변화보다는 훨씬 좋은 것을 뭔가 봤으니까 이렇게 뒀을 텐데요. 분명 맛은 고약하죠. 딱 수가 나게끔 생기긴 했는데 네, 맞아요. 수순이 만만치가 않아요. 생긴 형태로는 수가 날 것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여기서 또 끊을까요? 어차피 잡아야겠죠. 뭔가 여기를 늘어서 끊을 때 뭔가를 시도하면 수가 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만 둬도 수가 났네요. 이곳을 둘 때 이쪽을 단수 치고 이렇게 끊어서 잡을 때 여기를 끊고 따낼 때 반대쪽을 끊으면 수가 났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기는 길을 찾나요? 아니면 박정환 선수의 눈에는 이게 더 쉬워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쉬워 보이는 것 치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손이 젖히는 쪽으로 네 역시 가죠. 130초 남았습니다. 아슬아슬하긴 한데 여기서 하나, 둘, 늘면 수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30초 남았습니다. 지금 박정훈 선수가 여기를 막았을 때 수가 난다면 이제 뒤로 막아야 되는데요. 그것도 나올 때가 괴로운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가도 되고 여기 막아도 되는데요. 어차피 여기 단수를 선수하면 뭐 손해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섯, 지금 이렇게 처리하면 이게 흙이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집은 줄였는데 선수가 바뀌면 이제 이쪽 부분 주인이 바뀌니까요. 네. 근데 아까 차이가 반면 9집, 10집이라면 여기서 뭐 흙이 2집 이렇게 손해 볼 리는 없으니까 사실 승부는 큰 변동은 없는데 박정훈 구단의 마무리가 좀 신기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늘면 아까 저희가 살펴본 거로는 수가 나는데요. 사실 좀 더 쉽게 여기를 그냥 단수 치고 이렇게 둬도 지금 수가 나는 거니까요. 수 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이건 오히려 이게 있네요. 잘못했다면 큰일 나네요. 그럼 항상 그냥 흙은 여기 밀 생각만 하면 수 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백이 이렇게 치받아서 받으면 여기를 끊어서 4점과 한 점이 네. 맞보기고요. 이쪽으로 치받으면 여기를 끊어서 이 2점 잡는 게 있으니까 받을 때 여기를 끊고 따낼 다시. 때 이쪽 끊으면 되니까요. 네. 여기서 밀어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이것도 똑같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버티는 게 이수밖에 없는데요. 이수 도 끊으면- 집으면 끊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쪽이 좀 있기 때문에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족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훈 구단. 130초 남았습니다.
그냥 끝내기로 단순하게 가려는 생각일까요? 하나, 지금 둘, 원래 끝내기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고 있어서 뭔가 싶은데요. 음, 사실 지금 다시 끝내기로 가면 되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중앙에서 한 집이 줄었고요. 여기가 이제 흙집이 5집이 나는 게 지금 상황이 몇 집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반반으로 세면 100이 눈목자로 들어가면 30초 한 남았습니다. 2집 정도? 2집이 오히려 좀 안 나나요? 그 정도고 흙이 여기를 붙여서 두면 6집. 그럼 2집이나 6집이면 여기가 4집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집 주고 여기서 한 집 득봤으면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냥 아까 개가랑 거의 다를 바가 네. 없을 거예요. 정말 시간도 많이 투자해서 뭔가를 시도를 했는데 사실 계산상은 아까 가장 쉽게 두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한 반면 9집 그 앞뒤로 승부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반발할 수 없는 껴붙임이었고요. 음, 한 칸을 두었다는 것은 획도를 하나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겠는데요. 네, 아까는 여기가 반상 최대의 끝내기였기 때문에 붙여놓고 이제 여기 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더 큰 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칸 띄고 밀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 끝내기 할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쪽이 유명한 형태죠. 나중에 백 여기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먹여치고 젖히면 한 번 더 흙이 받아야 가인수가 되는 필요합니다. 네, 공배가 채워지면 받아야 되는 형태라서 끝내기 자체는 큰데요. 지금 더 큰 끝내기가 남게 되었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돌을 거둔 건가요? 아, 네. 돌을 거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뭐 차이가 반면 10집 정도 그 정도에서 돌을 거뒀네요. 지금 방금 전에 한 칸 띄 끝내기가 좀 더 정확한 것 같고요. 지금 막판에는 박정환 구단이 많이 또 확실하게 많이는 아니고요. 확실하게 이긴 바둑을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저도 네. 뭔가 이 흐름을 약간 제가 놓쳤나 싶은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뭐 큰 변화 없이 완벽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자, 두 선수 우상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복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박종훈 선수, 뭐 나연 선수, 변상일 선수, 신민준 선수에게까지 승리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번 돌풍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박정원 구단이 최근에 왜 상승세에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초반, 중반, 이 종반에 걸쳐서 왜 무결점으로 불리우는지 보여준 한 판일 것 같고요. 초반의 신영에 대해서는 그 신영대로 아주 완벽한 그런 그 작전을 구사하고 중반에 상대로 하여금 공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또 타겟책은 준비해놓고 좀 뭔가 박정환 구단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네.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오늘은 박정환 구단의 그 무결점 바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앙 대마가 타기하는 장면에서 잠깐 좀 아차 싶은 부분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박정환 구단이 왜 이렇게 위험하게 두나 해서 제가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단수 치는 방향 여기가 약간 완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요. 실전에 박정환 선수가 생각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타계를 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아마 좀 타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실전 진행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이 승리를 끝으로 15연승을 달리게 됐고요. 지금 국내 랭킹 1위, 신진서 선수 18연승에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또 결승에서 만나길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두 선수가 만난다면 뭐 그보다 재밌을 수는 없겠지만 이지현 선수가 신진서 선수가 쉽게 결승에 가도록 뭐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박정환 선수는 어떤 선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이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연승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고 여러모로 뭐 궁금한 점이 좀 많은 그런 하루네요. 그렇습니다. 자, 4강전에서 먼저 결승에 진출한 박정환 선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박종훈 선수 오늘 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환 선수에게 먼저 질문해 볼게요. 이번 중앙 흑대마 타기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중앙 대마 타기할 때 좀 심정이 어떠셨나요? 네. 그래도 타계에는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잘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말모를 뒀을 때에는 대마가 잘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이 좀 있었던 순간일까요? 네, 일단 백이 약점이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렇다면 중앙북은 패했을 때 그 단수 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전에 저는 이쪽이 이렇게까지 수월하게 타기할 줄 모르고 여기서 이쪽 단수를 쳐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반대쪽 치는 게 좀 더 안전한 길이다라고 봤었는데요. 이 단수도 이쪽 부분에 어떤 그 사활에 대한 확신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네요. 네, 일감은 반대로 치는 건데요. 백이 집으로 따라오는 게 더 까다로울 것 같아서 좀 집으로 못했어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끊는 것과 이쪽 막는 것이 실정과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집으로 당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집으로 이거는 쫓아올 것 같아서 네. 버티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또 사실 초반 진행이 좀 궁금한데요. 여기서 여기 미는 수는 원래 있는 수인가요? 네,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상대가 둬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종훈 선수에게 마이크를 좀 넘겨봐야겠습니다. 박종훈 선수 이 미는 것에 대해서 좀 연구가 있었던 건가요? 어떤가요? 연구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그렇게 둔다고 알고 있었는데 좀 수순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네. 수순착오가 어떤 착오인가요? 네, 저 위에 6점 끊는 걸로 먼저 꼬부렸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끄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요? 네, 이 장면에서 먼저 꼬부렸어야 되는데 실전 좀 부피를 키워놓고 나서 꼬부렸기 때문에 약간 수순착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형태에 대해서는 좀 오늘 그 초반부터 큰 변화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어떨까요? 네, 준비는 조금 했는데요. 네, 좀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오히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초반에는 조금 포인트를 잃은 그런 모습일까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스타일이 좀 공격을 잘 못하는데요. 좀 그렇게 돼서 좀 별로라웠어요. 그렇다면 박종훈 선수가 이 대국에서 가장 좀 이때가 찬스였다, 이때가 기회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공격에 별로 자신이 없는데 공격을 하게 된 자체가 좀 잘 못 잡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바둑판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걸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오늘 바둑을 보면 좀 공격 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데요. 박정훈 선수 본인의 닉네임에 실리 먹는 하마라고 썼거든요. 근데 오늘 실리를 상대에게 초반에 다 내줬단 말이죠. 이건 뭐 어떻게 좀 전략의 실패라고 봐야 할까요? 어떤가요? 그것과 함께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잘 싸웠는데 이번 대회를 마친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실리를 좋아해서 그렇게 닉네임을 적었는데요. 사실 이번 대회에서 다 별로 실리적으로 준바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좀 잘못 적은 것 같고 이번 대회는 예상 이렇게 4강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또 한 판 한 판 열심히 두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오늘 져서 좀 아쉽고요. 네, 다음에는 더 높은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정훈 선수 이번 대회 정말 멋있는 모습 잘 봤고요. 다른 대회에서도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환 선수에게 또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박정환 선수 이제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이제 옆조에 신진서 선수와 이지현 선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지현 선수에게는 공식 전적에서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 기준에서 4승 12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공식 전적으로만 본다면 이지현 선수랑 두는 게 조금 더 팽팽할 텐데 신진서 선수도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선수와 좀 만나고 싶으실까요? 네, 일단 뭐 두 기사 다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이지현 선수랑 두고 싶은 것 같아요. 오. 이유가 있을까요? 신진서 선수를 피하는 건가요? 이지현 선수랑 두고 싶은 건가요? 기풍이 좀 저랑 정반대여서 대국하게 된다면 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기풍이 좀 다르다면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제가 좀 없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하나를 뽑긴 어렵지만 네. 네. 최근에 연승 중이잖아요. 그 뭐 연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의식하지 않나요? 그것과 더불어서 좀 바둑이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의식이 안 된다면은 좀 뭐 거짓말일 것 같고요. 의식은 많이 되고 뭐 그래도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뭐 그냥 바둑 공부만 하는 게 좋은 성적이 나오는 비결인 것 같아요. 네. 자, 박정환 선수 마지막으로 곧 그 커제 선수와 또 어떤 이벤트 초청전이 있잖아요. 이 커제 선수와도 좀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대결 펼치실 텐데 커제 선수와 또 국내 선수와를 굳이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선수가 좀 까다로울까요? 네, 뭐 일단 커제 선수는 너무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막 빠른 판단과 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요. 커제 선수가 지금은 가장 강한 것 같고요. 네, 이벤트 대국 하게 됐는데 열심히 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국도 많은 기대하겠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박종훈 선수 만나봤고요. 이제 앞으로 또 신진서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 펼쳐질 텐데 이 대국도 정말 기대가 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진서 선수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이지현 선수가 굉장히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뭐 그 앞선 8강전에서 이 송지훈 선수의 대결에서 아주 훌륭한 내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특히 이 피셔 방식이라면 어떤 선수가 승리할지 좀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또 내일 이어질 텐데요. 내일 같은 시간에 이어지니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 4강전 이 경기 다시 한번 소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와 이지현 선수, 이 두 선수는 이지현 선수 기준으로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좀 앞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두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항상 붙어 다니면서 이제 훈련을 하고 같이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선수들이라서 상대가 최근에 뭘 많이 준비했고 뭘 연구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대구에서 포석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바로 이어집니다. 신진서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